즉 국적을 따지지 않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겠다. 됐죠? 이런 것들이 연대권의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세계인권선언 내용이다. 됐지? 이렇게 인권의 발달 과정을 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 다른 방법으로 108쪽 잠깐 돌아가 108쪽 돌아가 보면 자료 더하기에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 써있죠.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 자, 이렇게도 인권의 발달 과정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요 사람은 이걸 세대별로 나눴단 말이에요. 세대별로. 자, 뭐라 써있나 보자. 유네스코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카렐 바작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일종 인류의 아가페 전체를 사랑하는 거. 자유, 평등, 박애를 기준으로 역사상 인권 보장 시기에 따라서 인권의 세대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념 바탕으로. 그래서 1세대 인권은 주로 뭐냐면은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에요. 자유권 중심의 인권. 됐지? 이거 다 뭐야? 자유. 그런 내용 나온단 말이야. 대부분. 평등권은 기본 전제고. 그래서 요 자유권과 평등권 중심의 권리가 특히 자유권 중심으로 이게 1세대 권리가 돼요. 1세대 권리. 두 번째, 2세대는 언제냐면은 요거. 사회권 중심의 권리. 왜냐면은 요 사회권은 단순한 기회 평등 혹은 형식적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해 주겠다. 국가의 도움으로, 국가의 개입으로. 요런 개념이잖아. 그치? 사회권은. 아니, 국가가 개입을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야 진짜 평등의 의미가 나오지 않겠니? 단순하게 말로만, 야, 니네들은 평등해. 알아서 해봐. 이건 평등 아니야. 이건 방치하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거. 귀찮은 거잖아, 사실. 그치? 국가가 도와줘야 진짜 평등이 나올 수 있더라야. 그러니까, 간섭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확실하게. 근데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 사회권 중심의 그거를 우리가 2세대 인권이라 불러요. 2세대. 사회권 중심의 권리를 뭐라 부른다? 2세대 인권이라 부른다. 써있지? 사회보장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되게 내용 많잖아. 전부 다 뭐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야. 누가?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해드릴게요. 해줄게. 요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세대 인권은 주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 요 연대권 중심의 권리를 제3세대 인권이라 부르게 돼요. 카렐 바젤에 의하면은 써있잖아.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개별 국가가 해결한다고 되겠니? 안 되잖아. 얘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 근데 우리나라는 버려. 그럼 말짱 꽝이지. 같이 안 버려져. 같이. 그치? 그래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그치? 이렇게 인권 3세대론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이해됐지?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10쪽을 보니까 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지야. 왜? 이게 당시 프랑스가 이랬더래. 프랑스가. 이게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신분제를.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이 있죠. 프랑스에서. 1, 2신분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제 3신분이 98%야. 근데 2신분이 그 1신분, 2신분 2%가 모든 특권을 다 갖고 있어요. 나머지 98%는 권리는 없는데 의무만 잔뜩 있는 거고, 그 1신분, 2신분은 의무 대신에 권리만 잔뜩 갖고 있는 거고. 이거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제도라 부르고,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모순이잖아. 말이 안 되는 상태잖아. 요거를 구제도의 모순이라 불러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고. 요때 나왔던 문서가 바로 인권선언 써있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대체 이런 내용이야.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차별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근거할 때만 허용한다. 즉 웬만하면 차별하지 마라. 평등권, 천부인권 이런 말하고 있는 거잖아. 다음에 모든 정치적 결사를 좀 바꿔서 말하면 단체, 집단으로 해석해도 돼. 모든 정치 집단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게 국가의 목적이라는 거야.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 재산권,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 저항권은 뭐니? 만약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즉 엎어버릴 수 있다예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야. 왜? 시민 혁명으로 이걸 지금 달성해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저항할 수 있다라고.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죠? 다음에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지 못한다. 즉 헌법이라는 게 있다는 소리가 뭐되니?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고,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때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또 그러한 때라 하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권, 이거 자유권이잖아. 내 돈 내가 쓰는 거, 내 재산은 내 거다. 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야. 설사 제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인권선언 내용이에요. 이게 알아도 프랑스 인권선언 됐죠? 의미도 이해돼야 돼. 무슨 뜻인지. 아니 법조항을 쓰라고는 안 해. 다만 의미는 좀 알아야겠죠. 그렇지? 자 111쪽 봐봐. 111쪽. 자 세계 인권선언 나와있죠. 시작점을 봐봐.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랩하는 것 같네. 아무튼 세계 인권선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인권선언과 내용 거의 똑같은데 앞에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밑에 봐봐. 비교 2번 자료 1, 2를 참고해서 두 선언문에 나타난 인권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그죠? 인권선언은 시민혁명 때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은 시민의 개념 자체가 성인, 남자, 부자예요. 써있잖아.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만 시민이에요. 이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들만 권리를 갖는 거야. 나머지는 말로는 평등하다고 말했지만 진짜 평등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죠? 또 내용을 봐봐. 자유권 중심의 권리를 강조했다. 됐지? 근데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옛날에는 재산이 있는 선인 남성으로 제한됐었다면 사실상 지금은 모든 인간에게 확장되었다. 주체가. 그 내용도 단순하게 간섭하지 않는다가 전부가 다 아니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즉 인권의 범위가 다 포함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때는 주로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는 비교해서. 됐지? 자 112쪽 내용을 읽으면 되는데 근데 꼭 읽어봐야 돼. 너 교과서에 꼼꼼하게 내거든. 시험 문제를 보니까 꼭 읽어봐. 주로 내용은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야. 확장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헌법 바꾸는 거니? 헌법 바꿔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야? 아니고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냥 매번 헌법 바꿀 수는 없으니까. 됐지? 뭐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그리고 이칠 권리. 특히 이칠 권리는 요새 많이 강조가 되는 권리예요. 자기 정보 삭제 요구권이야. 예를 들어 포탈에 내 정보가 떠돌아. 근데 흑역사야. 지워주세요. 라고 말할 권리. 그거 걔네 권리잖아. 나의 사생활을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칠 권리는 뭐랑 충돌하냐면은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게 돼요. 그래 개인에게 이칠 권리가 있어. 근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알 권리가 발생하는 거니? 정치인들, 공인들.
그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정치인은 더 그러지 않겠니? 법을 제정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는 정책을 집행하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고, 무슨 말 하는지 다 공개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고발하니? 내 사생활 침해했다고? 그러지 않잖아. 근데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했던 행동을 만천하에서만 뉴스에서 막 떠들어. 이건 사생활 침해야. 나는 일반 개인에 불과하잖아. 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없죠. 알아서 뭐해. 도움도 안 될 거고 의미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의 의미 꼭 읽어두기. 꼭 읽어두세요. 됐지? 자, 그 다음을 보니까 나와 있네. 자료 1번은 뭐니?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문화권. 요런 자료를 그대로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시험 자료로. 제시문으로. 됐지? 그럼 이제 이게 문화권에 대한 거구나. 문화권에 대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밑에는 이칠 권리와 알 권리 어떤 게 더 우선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각각 뭐 찬성의 입장, 반대 입장을 통해서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잘 써야겠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 특히 해설을 위주로 읽으면 돼. 해설 위주로. 그리고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나오죠. 114쪽에 도시와 인권의 만남. 자, 뭐냐면은 오늘날 대부분 지역이 다 도시가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써 있잖아.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1%가 도시에 산대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도시가 자꾸 확장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과 높은 주택 가격, 그러니까 땅값 비싸잖아요. 집값. 주거권이 침해받는 때가 많아요. 누구나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집값 너무 비싸면, 부동산 너무 비싸면 못 살잖아.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각종 범죄, 재해, 전염병, 그죠? 이런 피해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됐죠? 또 도시에서는 녹지, 그죠? 나무, 쉽게 말하면 나무와 흙, 이런 거의 면적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각종 환경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해결을 해줄 것이냐야.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죠? 이어서 넘어가서 보면은 써있지. 도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가? 읽어봐. 꼭 읽어봐. 시험에 뭘로 낼지 몰라요 지금. 이런 제시문으로 다 낼 수 있는 거니까. 밑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주민 참여 예산제.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제의 뜻도 알아야겠죠. 즉 그 지역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도 참여해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그런 권리도 있더라야. 그런 제도, 주민 참여 예산제. 됐죠? 이렇게. 자, 나머지 밑에 문제하고 답들이 다 써있죠. 다 읽어보세요. 꼭 부탁이야. 이거 읽을 시간은 있잖아.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뻥 안 치고 5번을 읽어야 돼. 이거 5번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과 읽어보지 않는 거 완전히 달라. 특히 진한 글씨는 다 외울 수 있도록 거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래. 됐지? 자, 그 다음 보자. 116쪽. 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오죠.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좀 지워야겠다. 깨끗하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더라. 자, 일단은 진한 글씨 있지.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법치주의, 입헌주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뒤에 더 있을 텐데 요거밖에 안 나와있네. 그래. 이만큼은 꼭 알아둘 수 있도록. 자, 하나씩 이야기할 거야. 하나씩. 자, 일단은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인권 보호와 헌법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헌법의 인권 관련 규정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막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국민주권의 원리 뜻은 뭐 있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법 중에 최고법이잖아. 헌법이. 우리 법의 체계를 보면은 맨 꼭대기에 헌법이 있어요. 그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그 밑에 명령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나와 있네.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 거거든. 이걸 다 합쳐서 우리 뭐라 불러? 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법과 법률은 다른 겁니다. 법률은 법의 한 일종이야. 법률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각각 누가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 요 조례하고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에 적용돼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만 적용돼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야. 됐지? 요 나머지 법률과 명령은 중앙정부, 즉 국가 단위로 적용되는 거고,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 원리고요. 당연히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거고, 법률과 명령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그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됐지?